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길 위로 반짝였어요. 마이클은 숨을 고르며 산사로 향하는 오솔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의 등에 맨 배낭은 가볍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설렜어요. 한국의 절은 어떤 곳일까? 그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 속에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렸고 돌계단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낯설지 않게 귀를 간지렸어요. 이 길이 맞겠지. 마이클은 작은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지도 대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기로 했죠. 길은 점점 가팔라졌지만 공기는 더 맑고 선명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 냄새가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향초가 아니라 오래된 시간의 냄새 같았죠. 산 중턱을 돌자 목조 건물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딘가에서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먼 길을 걸어온 이방인의 마음을 다독이듯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이클은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 위에 앉았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주변의 공기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나무향, 흙냄새, 그리고 바람의 결이 한데 섞여 평화로운 한 장면을 만들었어요. 이런 곳이 있었네. 그는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한 절의 공기 속에서 작게 메아리 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마이클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시의 소음, 여행의 피로, 그리고 낯선 문화에 대한 긴장이 모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낮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을 등진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마루에 드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어색한 한국말로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손에서 내려놓고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방인의 첫걸음은 그렇게 고요한 산사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과의 첫 만남. 스님은 법당한 마루에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얇은 연기가 공중에 둥글게 흩어지고 그 뒤로 산빛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낯선 발음이지만 성실한 표정이었죠.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클을 향해 온화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진 괜찮아요? 그가 손짓으로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허락하듯 손바닥을 내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스님의 회색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이클은 카메라 너머로 바라본 스님의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욕심도 긴장도 없이 그저 한순간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마루에 물을 뿌렸어요. 그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아마 평화라는 거겠죠. 스님은 그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한 차 한 잔을 함께 하자는 뜻이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다가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스님은 말없이 잔을 건네며 눈빛으로 천천히 마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입술을 적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님의 옆에 놓인 막걸리 단지를 스쳤습니다. 흰 도자기병 안에서 미세하게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스님은 그 시선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장난기와 여유가 함께 묻어 있었죠.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없이 경내 쪽을 가리켰습니다. 점심 공양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마을 사람들이 절 마당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김치 단지와 하얀 병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마이클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한국의 오후가 그렇게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스님의 손짓을 따라 마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김치 단지와 하얀 도자기 병이 차곡히 놓여 있었어요.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절을 오르며 인사를 나누고 김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운 향이 밴 김치가 가득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스님은 마이클에게 의자를 내밀며 손짓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 말에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의자에 앉았고 탁자 위에 하얀 막걸리 병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병목에서 작은 기포가 오르며 마치 숨을 쉬듯 찰랑거렸습니다. 스님은 종이컵을 꺼내어 하얗고 부드러운 술을 따랐습니다. 이건 막걸리예요. 쌀로 만든 술입니다. 마이클은 컵을 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였어요. 그는 코끝을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리틀 스위트 밀키? 스님과 할머니가 동시에 웃었어요.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단맛과 살짝 걸쭉한 질감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햇살 속에서 막걸리의 하얀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고요하게 잔을 돌리며 어르신들과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과 섞여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접시에 덜어주며 이건 직접 담근 거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고맙다는 뜻으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어요. 탁자 위에는 작은 웃음들이 차곡히 쌓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한국어 몇 마디를 흉내내며 사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스님은 잔을 다시 채우며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죠?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산사의 공기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막걸리 향이 퍼졌고 그 향이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섞인 맛이구나. 그의 여행은 그렇게 막걸리 한 잔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취기. 햇살이 천천히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절 마당의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마이클은 어느새 두 번째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느긋한 미소가 번졌어요. 조금만 더요? 스님이 잔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주저하다가 잔을 내밀었어요. 막걸리가 다시 하얗게 그의 잔에 부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즐거워 보였어요. 마이클의 시선이 천천히 산을 향해 닿았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루 위를 물들였어요. 그는 셔터를 누르려다 말고 그냥 눈으로 담았습니다. 렌즈보다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오늘 산 아래로 못 내려가시겠어요. 할머니는 그럼 여기서 자고 가면 되지요.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이클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웃었어요. 잔은 다시 채워지고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어요. 시선이 살짝 흐려지고 소리들이 둥글게 퍼져 들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탁자를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그러다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에브리싱 필즈옴. 스님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장난기도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죠. 마이클은 다시 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엔 절반쯤 남긴 채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등에 햇살이 떨어지고 막걸리 잔의 하얀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웃음소리와 새소리, 풍경의 맑은 소리가 한데 섞여 고요하게 퍼졌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낯선 나라의 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넘어서는 순간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자 절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기대 앉아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일어서려던 순간 그의 발끝이 비틀리며 탁자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컵 속의 막걸리가 살짝 넘쳐 탁자 위로 흘렀어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산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 막걸리 향과 김치 냄새가 섞여 한층 진하게 퍼졌습니다. 스님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부축했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휘청거렸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양반 아주 들었네.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죠. 마음은 맑아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웃었어요. 잠시 후 그는 마루 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거의 져버린 산능선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릿했지만 그 빛의 아름다움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뷰티풀 코리아. 스님이 그를 따라 웃었습니다. 오늘의 수행은 여기까지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살짝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조용히 부축해 일으켰고 할머니는 방 한 칸을 준비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 위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풍경이 다시 울리고 절의 저녁이 깊어졌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흔들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산사에 머문 밤,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주황빛 불이 벽에 부드럽게 번졌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마이클을 방으로 데려와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가 몸을 눕히자
나무 바닥이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따뜻한 물 좀 준비해 드려요. 할머니가 방 밖에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어요. 그는 작은 향을 피워 창가에 두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며 알코올 냄새를 부드럽게 덮었어요. 마이클은 반쯤 감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스쳤어요. 산길을 오르던 순간 스님의 미소, 그리고 막걸리의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기억이 뒤섞여 꿈처럼 흐려졌습니다. 스님은 문가에 앉아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술 기운에 잠든 사람이라기보다 오랜 피로를 내려놓은 얼굴이었죠. 스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수행이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방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 마당의 풍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스님은 문을 살짝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산 능선을 따라 반짝이고 은하수의 가루가 흩뿌려진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뷰티풀 템플? 그 말이 끝나자 미세한 웃음이 스님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향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어둠과 하나가 되었죠. 밤은 길었지만 고요했습니다. 산사의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담요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이클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스님은 그 곁을 지키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이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밤은 이방인과 수행자가 나란히 머무는 평화로운 시간으로 깊어졌습니다. 새벽의 깨달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회색빛이 담요 끝을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어제의 피로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바깥에서는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 안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향의 재가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웃음소리, 막걸리의 향, 스님의 따뜻한 시선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웃었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조심스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는 마이클을 보자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맞장구 치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베리굿 모닝. 서로의 말은 다르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어요. 절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안개를 뚫고 산사 전체를 감싸 안았죠. 마이클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제의 술맛 대신 마음속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취기가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떠 창밖의 안개를 바라봤습니다. 산비탈 사이로 햇살이 번지며 세상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이게 진짜 코리아인가 봐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마이클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새벽의 빛이 너무도 부드러웠어요.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 하나가 고요한 산속에 퍼졌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려가는 길.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산사는 맑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이클은 작은 배낭을 메고 마루 앞에 섰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에 조그만 보자기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김할머니가 담가온 김치가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집에 가서 꼭 드셔보세요. 스님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이클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그의 어색한 발음에 스님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놀러와요. 막걸리도 준비해 둘게.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 막걸리. 그 말에 마당이 다시 한번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이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절의 처마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풍경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걸리 향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그 위로 어제의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듯 따뜻하게 남았어요. 손에 든 김치 포장에서는 은근한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향이 바람에 섞여 산 아래로 흘러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고 김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살짝 오르며 새콤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참 찐득하네요.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절이 있는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경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작게 인사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막걸리의 향과 웃음소리가 머물러 있었어요. 버스가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입가엔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아마도 진짜 여행이겠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의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